아까 시골 학생들 이봉우 대표한테도 제가 물어봤을 때 서울권 아래로 시골로 보느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를 시골로 보시는지. 어디서 시골로 보느냐? 네. 외대부고 기준으로 네. 학교마다 기준으로. 외대부고 기준으로. 자, 외대부고 일단은 기준으로. 외대부고의 원서를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은 네. 분당 애들이랑 대치동 애들, 강남 애들이에요. 여기 애들을 쓰는 이유는 그냥 빅5 의대. 그러니까 강남 대치동 가면 어머님들 사는 마인드는 이거예요. 빅5 의대면 외대부고 그다음에 지방대 의대면 휘문세와 중동 뭐 이렇게 그쵸, 바라보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거기 애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갈라져요. 여러 지역으로 갈라지는데 사실 거기서 보면은 분당이랑 그 외는 다 시골이다. 시골이다. 아니, 시골은 아니고 지방. 아니 그러니까, 나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 아침에 뭐 서울 애들은 이제 정수기로 물 뜰 때 이제 친구 약수터 가서 물 떠오고 시골이다. 아니 뭐 역수도 가서 물 떠오고 뭐 어때서? 근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보면 꼭 그 제주도에가 1년에 한두 명씩 들어와요. 제주도, 그러니까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있어요. 면접실에 있으면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 만나요. 다 만나고. 제가 예전에 그냥 제가 혼자 느낀 건 그 제주도 남학생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걔네들 괴롭히는 속으로 도라루방을 좀 닮았다라는 느낌을 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네. 저희 의견 귀엽다라는 의견이었어. 도라루방은 되게 귀엽다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악마의 편집해서 쇼츠로 올리면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나도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눈 거의 그려놓으면 얘랑 비슷할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그래서 뽑아주셨나요? 네? 뽑아주셨나요? 학교 생활 하는 애였어요. 학교 생활 하는 애요. 학교 생활 하는 애였고 그래서 되게 귀엽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제주도에서 있었고 강원도부터 뭐 조만간 제주도에 이제 새로운 성형붐이 일지 않을까. 외대부고로 가려면 도라루방 에듀케이션을 하고 가야 된다. 그쵸. 그 뭐였지? 별의별 애들 다 있거든요. 면접실에 가다 보면. 근데 별의별 애들 다 있는데 그 면접실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복장들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느냐 이제 질문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교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접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그거예요. 학생스러웠으면 좋겠다. 학생 나와야 되는데 학생스럽지 않은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명품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몰라요. 지금도 거의 모르는데 예전에 면접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어요. 라고 하는데 전 몰라요. 뭔지를. 그랬던 애가 있었고 도리어 되게 재밌는 건 그러니까 외대부고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수평이에요. 정말 수평이에요. 제가 서울대도 한 4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서울대보다 더 수평이 서였어요. 여기는 뭐 외국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애가 명품으로 휘감고 집안이 대단해요. 막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법조인 집안이고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빌빌거려요. 왜? 공부를 못해. 그래서 얘는 지방에서 온 애야. 예전에 그런 애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모든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질문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혼자서 밤새서 하루에 5시간밖에 안 자거든요. 혼자서 책 읽고 그걸 기반으로 막 자기 생각을 질문하는데 선생님들은 얘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 애 질문이 너무 재밌고 애가 사고가 너무 뛰어나. 그래서 어떤 선생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걔 수업을 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날 때 얘가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요즘 요렇게 바라봐. 요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가는데 수업 끝나고 본인이 이상하더래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논문에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는 게 주요 학파긴 한데 걔 의견의 학파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 불러서 설명해줬대요. 내 의견이 맞긴 한데 주요 학파인데 너의 생각대로 논의가 나와 있는 논문들이 있어. 그래서 네 의견이 완전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네 생각도 틀리지 않았어. 그쪽도 접근해봐도 돼. 그래서 그런 애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외대부고를 이렇게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가 어떻게 커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잡는 게 먼저네요. 그렇게 자라난 애를 서울대에 간다고 안 뽑을 것 같으세요? 뽑아요. 그런 애가 삼성이랑 간다고 안 뽑을 것 같아요? 뽑아요. 그런 애는 어디를 가나 누구나 가르치고 싶어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라도 안 뽑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뭐지 창의 융합 그래서 인공지능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원하는 인재가 네네네. 서울대랑 외대부고랑 뭐 미국이랑 다른가요? 하버드랑 다 똑같다고 좀 봐요. 모두가 원하는 학생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학생이 되어 간다면 그 길이 조금 다를지언정 도착지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애들은 그런 애들이고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이제 50이거든요. 올해 50인데 지금부터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살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도 애들을 키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엄마랑 학생이 원하는 그래서 입시에 맞춰진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재밌는 교육.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업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네네네. 너희들한테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던져줄 거야. 그래서 니네가 매일매일 나랑 수업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씩 맞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니네가 막 그런 사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너희는 그 다음엔 내가 없더라도 그런 사고를 할 거고 그러면 너희는 니네가 원하는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멋지시다. 듣기만 해도 벅차고. 나도 벅차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해. 나는 50이 되면서 행복해, 도리어. 근데 50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다들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이미 사진이나 영상이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셔서. 이게 다 그 뭐지 과학기술의 발전이죠. 그럼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그래요. 이 사진과 저는 동일 인물이 맞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시 못한 겁니다. AI 화이팅. 그럼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명품 희망고 왔다는 친구, 뭐 결론적으로 그 친구도 뭐 다녔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뭐 그래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대를 갔나요? 걔는 의대를 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하다 보면 좋아하는 선생님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좋아하는 애가 있고 안 좋아하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애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애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선생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지를 보는데 명품 슬리퍼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 그 생각을 했대요. 이 돈을 주고 이걸 사는 정신 나간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근데 수업에 들어갔더니 맨 앞자리에서 퍼질러 자는 여학생인데 걔가 그걸 신고 있대요. 그래서 야 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명품을 걔가 입고 안 입고는 그 학교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4년 있으면서 느꼈던 건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많아지고 내 벗이 많아지고 좋은 교사가 생겨요. 하지만 내 집안이 뛰어나다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외톨이 돼요. 그래서 그 학교는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사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면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두 번을 설명드렸는데 계속 질문했는데 아주 답답해가지고 막 조금 무시를 하고 갔는데 그래도 인정되는 사회? 왜냐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모두가 이해한다면 그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용기 있는 사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성장해요. 왜냐하면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실패해요. 근데 그걸 즐겨요. 제가 당연한 거죠. 사실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외대부고를 가려면 이제 돈이 좀 많아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도 있잖아요. 그걸 깨드리기 위해서 여쭤본 거였고 지금 저한테 개인톡이 왔어요. 네, 외대부고 합격 치트키는 언제 얘기해 주냐. 야, 이거 네. 저기 분당에 계신 분이에요. 분당에 계신 분. 네, 빨리 치트키 없다고 치트키 얘기하라고 일단은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치트키부터 얘기해주고 가면 방송 이거 다 빠져요. 그럴 수 있네. 듣다 이제 지칠 때쯤에 치트키 하나 툭 던져줘야 되는데 이거 성격들이 급하셔. 벌써 또 카톡이 옵니다. 실시간으로 저한테 이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굴하지 않죠. 네, 그래서 자, 지금 일단 댓글로 한번 댓글부터 처리할지. 지금 영재고를 준비하기 위해 마지노선은 초6에서 중1이라고 합니다. 라는 지금 댓글 보이시죠? 이거에 대한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희 그 외대부고 합격 치트키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 마지노선은 학원에서 정한 거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난 재밌는 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은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 건 우리 애인데
나는 왜 우리 애의 말을 듣지 않고 학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냐는 게 그게 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설명회를 하더라도 뭐 어머님들 이제 그 설명회 끝나고 나면 외대부 있을 때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내려가면 Q&A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다 보면 이게 질문을 듣다 보면 질문이 좀 틀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머님 자녀가 몇 학년이세요? 그러면 초5예요. 뭐 초4예요. 뭐 그러면서 뭐 강남에 가면은 뭐 초5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영재고는 뭐 중1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까 전에 뭐 영재고에서 말하는 건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요. 그럼 수학을 잘한다는 건 사실 중학생 때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수학을 애가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면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해도 애가 갑자기 엄마 나 과학을 듣고 싶어. 그러면 걔가 듣고 싶다고 해서 과학 수업을 들으면 듣다 보면 엄마 나 물리가 너무 재밌어. 막 그래서 물리를 걔가 좋아하잖아. 그러면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막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의 막 책들을 읽어요. 막 그러면 이는 MC 제곱은 막 질린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을 영재고나 과학고 면접에 가면 그런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거기서부터 이는 MC 제곱에 대한 자기만의 의견이 나와요. 그랬을 때 영재고 과학 선생님이 미치는 거지. 애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은 네. 무조건 뽑고 싶어요. 사실 면접실에서. 그쵸, 근데 그쵸. 그런 애들이 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뽑아. 그리고 나머지 다수인 애들은 학원에서 주구장창 아까 전에 초6 중1부터 문항만 풀었잖아.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걔들 중에 네. 그나마 지 생각이 있는 애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는 애들은 그 대다수의 애 중에 우리 애가 그 그룹에 갈 수 있는 데까지 학원에서 도와줄 거야. 그럼 나머지 지 생각을 하는 건 그건 네가 해. 근데 그거는 그럼 누가 해줄 건데요? 전 그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애가 하고 싶다는 걸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게 초6이 아니라 중2여도 상관없고 난 중2라고 상관없어. 그래서 애가 나는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는 영재고 과거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과학을 들어. 뭐 통합과학을 들어. 물리를 들어. 이 수업을 하면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어디까지 하면 엄마랑 선생님 말을 안 하는지. 딱 거기까지만 가. 거기서 정말 놀랍게도 한 발도 안 나가. 근데 지가 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가요. 그러면 그런 애가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 그 한계 없는 답변이 나와요. 학교는 그대로 원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애가 경험을 좀 다양하게 해봐야 네네. 지가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어렸을 때 과학도 좀 배워보고 그게 뭐 책으로 배울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는 건 좋아. 근데 그걸 통해서 애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게 수과학이면 영재고 과고로 가면 된다. 그리고 사실 영재고 과고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어머님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저 광자가 날아와서 여기 떨어지는 게 보여 엄마?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퍼지잖아. 아름답지 않아? 알갱이가 튀어오르고 있어. 야.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 가서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이랑 같이 광자가 아름다워. 엄마와 나는 끌어당기고 있어. 똑같은 힘으로. 그런데 이 힘을 난 계산해보고 싶어. 질량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싶어. 막 이런 소리 하면 거기 보내면 그렇게 4년간 같이 살면 돼. 야. 그러면서 서로 행복해. 왜냐면 광자가 너무 아름답거든. 그쵸. 광자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애가 흔치 않잖아. 그쵸. 그들끼리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공대 카이스트 가서 또 그러고 살면 돼. 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뭐였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서 그쵸, 그쵸. 반도체 공학 이제 하면 돼.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삼성 하이닉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그 광자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입자가 전자를 넘나드는 걸 보면서 이 그쵸. 확률을 보면서 행복하면 그게 애가 행복하면 됐잖아.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된 거니까. 사실은 그럴 거고. 그래서 아이에 집중하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부모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 서울대 가길 바래요. 삼성에 가길 바래요. 의사가 되길 바래요.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애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 삶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네. 부모가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럼 그쵸, 된 거 그쵸,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듣는데 우리 애는 못 보내겠다. 우리 애는 광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친구는 한계가 없는데 우리 아들은 한계 없네. 아니야. 그게 한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한 거야. 그쵸. 안 아직 안 겪어본 거야.
모든 사람은 인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든 사람이 인재라는 건 모든 아이는 인재가 될 준비가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충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누군가 그런 의견들을 계속 던져줘야 돼. 계속 던져줘야 되고 얘네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들을 돕는 게 그게 교육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해요. 교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6학년 때 뭘 시작하고 중학교 때 뭘 시작해서 영재고를 가고 의대를 가고 이게 교육인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세상은 모두 똑같은 애들을 찍어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세상이 발전해요? 아니 그렇게 만들면 똑같은 애들만 나오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해? 이 마인드 안에 갇히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교육이라는 건 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예요. 의사를 만들겠다, 서울대 합격자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의 지식을 주면 이걸 기반으로 네가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무제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무제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나오고 걔네들이 뉴턴이 되고 아인슈타인이 되고 이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변해왔던 거잖아. 네네, 그럼 그쵸. 교육은 그걸 해 나가야지 왜 의사를 만들고 저걸 만드느냐고 저는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소령 이제 구독자 다 빠져나가서 이제 특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청자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제 말 안 하면 우리 끝난다. 예,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치트키 하나 해주시죠. 예. 자, 일단은 사실은 이제 입시의 핵심은 1단계는 이제 내신 성적인데 내신 성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2단계 전형이 사실은 요강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학생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랑 이제 자소서를 제출하면 요걸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아이들이 선발한다. 이제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학교는 이제 이상 설명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게요. 실제 이제 면접관이 보는 시각으로 볼게요. 자, 평가자 입장에서 학생부랑 이제 자소서를 볼 때 요 두 개의 서를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기준값이 필요해, 사람은. 모든 자연계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거고, 자연계 분야에. 그래서 그 기준값이 필요한데, 자, 학교생활 기록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객관성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사는 얘가 한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얘가 뭘 했는지 알 수 없어. 보통 선생님들이 1년에 한 100명씩 수업을 해요. 100명씩 수업하는데 얘가 뭘 했는지 그거를 다 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는 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게 학생부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는 교육부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5개를 쓰게 됐어요. 지원 동기, 입학 후 졸업 후 계획,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경험, 마지막으로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돼 있는데 요거 다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자연계들 평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공이 자연계다 보니까. 그래서 외대부고 있을 때 맨날 자연계들을 봤는데, 아까 전에 자연계들이 꿈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니야. 근데 10명 중에 8명, 9명이 이래서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더라고요. 딱 이거예요. 가족, 친척, 친구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뇌로 갈지 심장으로 갈지 이렇게 갈려요, 여기서.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과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과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를 가요. 그래서 석박사를 해요. 많이 배웠잖아요. 세상이 좀 나눠야겠죠. 전원 국경 의사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과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제 저런 것들을 하죠. 책은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나 장기려 박사님 자서전 읽으면서 의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 돼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쓰거든요. 이야기들을 쓰는데, 일단은 이런 글을 읽으면 일단 이게 정리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이해는 잘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점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해줘. 이게 자기를 소개한 자기 소개서인지 일명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쓴 소설인지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자,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보느냐. 그나마 그래도 자소서가 정리가 잘 돼 있잖아. 네. 자소서를 기준으로 잡아. 아. 그리고 네가 정말 수학과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중학교 3년 동안 학교 선생님 한두 명은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봤을 거야. 그리고 학생부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학생부를 검토해요. 이 순서로 보통 들어가요.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전에 이제 학생부를 봤더니 얘가 수학과가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학생부를 봤더니 국영수사과 모든 선생님이 찬양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에서 이렇게 모든 선생님한테 사랑받던 애가 고등학교에 와서 사랑을 안 받을 확률은 거의 없죠. 그쵸, 그러면 없죠. 얘를 이제 뽑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면접실에 오면 바들바들 떨릴 건데 그 떨리는 상황에서도 얘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무호흡으로 애들 설명하거든요. 아. 너무 떨다 보니까 무호흡으로 막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점수 잘 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묻고 싶어요. 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자소서에 자소서.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마지막까지 읽다 온 게 자소서잖아. 그래서 그쵸. 얘네들은 자소서에 질문을 다 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합격하면 합격수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준비한 데서 다 나왔어요. 준비한 데서 다 내줬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애들이다라고 보면 되고, 학생부 보면 어머님들이 그 얘기예요. 양이 많아야 된다. 장수가 많아야 돼. 이런 소리 하는데,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국어 선생님은 원래 글을 길게 쓰세요. 그쵸.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세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쓴 글을 보면 아름다운 우리 아이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자, 과학 선생님이 글을 쓰잖아요. 과학 선생님이 2줄 썼잖아요.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원래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글을 길게 쓰지 않아요. 과학은 긴 말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평생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글을 2줄이나 썼다고? 많이 쓴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최고의 이런 단어 들어가잖아요. 과학의 최고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써보지 않은 단어 쓴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과학 선생님은 이 학생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써보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 평생 쓰지 않는 분량의 글을 쓴 거야. 그럼 이 2줄이 과연 무시할 수 있는 2줄이냐? 절대 무시 못해요. 아, 그쵸. 이렇게 바라보면 돼. 그래서 어머님들이 양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 과목 선생님의 성향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글이 나오는 게 맞는가. 이게 교사기 때문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보여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글들이 많다. 그럼 얘는 이제 사랑받을 수밖에 없지. 자, 근데 이런 애들은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애를 이제 둘을 키워요. 그래서 지금 고2 아이, 우리 애들 팔면은 나중에 내가 혼나긴 하는데, 고2 중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집에 누워 계신 분이 2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면 침대랑 하나가 돼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리고 나타나면 또 그러고 있어요. 누워 계신 분이 이제 2분이 계셨는데, 그 2분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집에도 이런 분은 흔치 않아요. 면접실에 외대부고 면접실에서 1년에 한두 명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정상인 거예요.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대다수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학 열심히 했다 보면 학생부에 수학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게 대다수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그 수학을 열심히 했는지를 면접에서 한 3분의 1을 확인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그런데 아까 영어도 말씀하셨지만 국어, 영어, 사회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너무 또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 정도면 돼요. 이제 요걸 바라보는 애들. 여기까지 이제 합격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애들인데 네. 판단이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아까 전에 자손 수학을 열심히 했대. 근데 학생부를 봤더니 극단적으로 보면 음미체를 잘한대. 그럼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의 의견이랑 선생님의 의견이 틀려요. 그러면 자, 이 둘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을 수학으로 설명해봐. 그 다음에 음악을 과학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나가요. 뭐 이런 것도 만들긴 해요. 막 탄도운동, 운동 반정식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억지로 만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애가 면접실에서 박살이 나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막 튀어나오니까. 박살 나는. 왜냐면 생각지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면접관 던지고 애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가지고 계속 답변해야 되니까 해결이 안 되지. 근데 이게 제가 그 외부에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런 애들 자주 봐요. 언제 봤냐면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할 때 하나고 준비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왔는데 이거예요.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는 분한테 컨설팅을 받았대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받았대요. 비싼 비용으로. 그랬는데 학생이 그게 끝나갈 때 자소가 끝나갈 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엄마 얘기 들어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소서를 학생부터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자소서를 읽어봤더니 얘가 한학으로 준비하고 인문계열 쪽으로 갈 거예요. 경제경영 네. 쪽으로 가고 싶은 애요. 그래서 자소서에 그 자기주도학습 경험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3분의 1은 진로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3분의 2는 뭐였냐면 수학의 천재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학생부를 봤는데 국어, 영어, 사회를 잘하고 책을 되게 많이 읽었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얘가 수학의 천재가 맞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그 컨설팅을 받으러 갔더니 하나고라는 학교는 인문계를 가는 애들도 수학 잘하는 애를 좋아한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새로운 걸 막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A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거를 말한 적도 없는데 그 학교는 이걸 좋아한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이 학생들을 가지고는 얘를 뽑을 것 같은데 이 자소서 가지고는 얘를 못 뽑을 것 같다고. 그래서 걔 그 수학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 가지고 자기가 했던 내용을 써서 그래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A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키우려는 건 애야. 얘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성장해서 행복하게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왜 애한테 집중은 안 하고 그 외대부고는 뭘 좋아해, 하나고는 뭘 좋아해, 상상고는 뭘 좋아해. 그거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요. 그 누구도. 학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는 그런 애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평가지표까지 다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상한 걸 해오냐고.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애가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거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떨어뜨려요. 그 인성에 문제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맥락에서 알 수 있죠? 면접을 보다 보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그 자소서 보면 네. 그렇게 착한 애들이 없어요. 제가 애들 자소서 써주고서 나중에 애들 이름 안 보고 맨 마지막에는 애들 데이터 없이 내가 해준 애들이지만 걔 자소서랑 학생부를 제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야, 이렇게 똘똘하고 이렇게 착한 놈이 도대체 누구야? 난 이런 애를 가르쳐본 적이 없는데 얘는 누구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구별이 안 가요. 사실 구별 안 가고 면접실에서도 애들이 그렇게 착한 척을 해요. 집에서는 그 난리를 피면서 학교에서 그렇게 착한 척을 해요. 근데 그쵸. 학생부를 보다 보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사이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큰 게 그 맨 먼저 학생부를 볼 때 첫 페이지부터 안 봐요. 맨 뒤로 가면 종합 의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단위에서는 2학년 단위에서는 글을 써놨거든요. 거기 이제 보통 이런 거 쓰죠. 임원으로서 아니면은 그 청소 봉사를 하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말들이 나와요. 거기 나쁜 말은 없어. 왜냐면 거기 나쁜 말 쓰면 어머님이 바로 전화하잖아. 그래서 좋은 말만 있는데 그 교사들이 일명 돌려깎기라고 하잖아요. 대놓고는 쓰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간다면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다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끝내 평가자도 교사다 보니까 나도 학생부 쓰잖아. 나도 알잖아. 어떤 그지 같은 놈이 있었는지. 근데 얘한테 차마 욕은 안 썼어. 하지만 너무 미워. 그래서 조금 이런 단어를 썼어. 그런 느낌이 나온다. 그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왜냐면 나도 해봤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오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되죠. 근데 사방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평가할 때 세 번째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도 보면 그 앞에 첫 번째 단계 그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했니? 그래서 3분의 1은 그 질문이야. 아까 수학과학 한다. 그럼 수학과학 이런 공부했다고 했잖아. 이거 어떤 내용이야? 어떤 거 했어?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어? 이거 진짜 해본 거 맞아? 이거야. 두 번째는 그래서 넌 무슨 생각을 했어? 거기서 어떤 고민을 했어?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야. 너의 생각이 있어? 너의 의지가 있어? 어떻게까지 노력해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가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것도 알겠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알겠고 너의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도 알겠어. 다 좋아. 수업도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너가 착하길 바라지 않아.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너는 단체 생활 할 건데 단체 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예의는 지킬 수 있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는 할 수 있어.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인성은. 그래서 그거를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인성은 그러니까 답변하는 거를 15분 면접이면 한 10분 보다 보면 나오긴 해요. 이상한 애들 있어.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있어. 그리고 걔네들은 한 10분 보다 보면 걸러져. 근데 거기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15분 봤는데 그 명확하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인성을 물을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 질문도 보면 어떤 애는 인성 질문이 있고 어떤 애는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애가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그 아이에 집중을 하면 그런 학생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에 집중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도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많고 사기꾼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난 진짜 예전에 내가 공교육에 있을 때는 네. 난 사교육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괜찮은 분들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교육으로 와서 네.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공교육에 7년 있었고 사교육에 한 7, 8년 지금 한 15년은 16년은 이 일을 해오는데 해보면서 느꼈는 게 사기꾼이 훨씬 더 많고 진짜 프로는 정말 흔치 않아. 소장님, 소장님 네 사기꾼 많은 거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이러면 네가 사기꾼이냐, 내가 사기꾼이냐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네, 여튼 우리 소장님은 사기꾼이 아닌 걸로. 네. 소장님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시간이 넘어서 사실 라이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마무리를 좀 진행을 해도 될지. 그럼요. 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찍으면 되지 뭐. 그럼요. 사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이거 오늘 다 했으면 4시간 걸립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해야 돼. 이거. 근데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뭐 하나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깊게 바라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제 자체가 하나고였습니다. 하나고 정말 많이도 좋아하죠. 뭐 우스갯소리에서 여기도 뭐 서울대 가려면 하나고 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외대부고 편은 오늘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 학교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고 외대부고를 중심으로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외대부고는 단순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 가는 학교라기보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시간을 설계하고 자신의 학습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학교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버드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걸 똑같이 봤거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박지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남은 것은 외대부고 입시는 단순히 내신만 보는 입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부가 자기소개서의 신뢰를 만들고 자기소개서가 면접의 질문에 출발점이 되며 결국 면접에서 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얼마나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자기소개서를 멋지게 쓰는 일이 아니라 중학교 생활 속에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성장을 해왔는지 융합주로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 입시는 대부분 처음입니다. 처음 자기소개서를 쓰고 처음 면접을 준비하고 처음 큰 경쟁 앞에 서게 됩니다. 처음이니까 떨리는 것 당연하고요. 처음이니까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말은 왜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처음이라 떨릴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네 옆에 있어. 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외대부고 입시는 분명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경험을 설명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 준비 자체가 아이에게 큰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지훈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고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짧게 하셔야 돼요. 길게 하시면 좀 바로 끌립니다. 네,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모든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길어요. 길어. 짧게 할게요. 네, 바로 끊을 수 있어요, 저희. 네. 제가 저녁마다 하는 게 그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첫째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누워 계시는 분이라고 네, 했잖아요. 우리 첫째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누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써요.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애를 믿어준다. 누워 있는 거지만 믿어준다면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려고 혹은 울렁거리지만 노력을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믿어주면 자식은 분명히 변해요. 시간이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늦으면 어때? 내 새끼인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말을 끝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믿고 나아가자. 자, 박지훈 소장님 댁에서 누워 계시는 외고 다니는 자녀분. 나 우리랑 돈 냈겠는데? 네.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학부모로 출연해주신 우리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에는 하나고로 네. 뵐까요? 네,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멀지 않게 빠르게 하나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파보기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